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작 내 삶은 늘 비어 있을까? 야근은 일상인데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주말까지 반납하며 애썼는데 남는 건 깊은 공허함과 피로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착한 사람,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대한민국을 맨손으로 세운 거인 정주영 회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의 일에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쩌면 당신을 평생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절 못하는 당신의 그 착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수동적인 삶에서 주도적인 삶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철학을 담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에너지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닌 바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켜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이 당신 삶의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왜 당신의 선의는 늘 배신당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위험하고 달콤한 가면은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입니다. 이 가면은 처음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필요로 하죠.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돌아오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는 지친 하루의 작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삶이 만들어내는 비극은 조용하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첫 번째 비극은 바로 나의 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을 씨앗까지 다 퍼주는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씨 좋은 농부가 있습니다. 그는 이웃들이 찾아와 겨울 양식이 부족하다. 다음 해에 갚겠으니 씨앗을 좀 빌려달라. 부탁할 때마다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곳간을 열어줍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며 모두가 그를 칭찬하죠. 농부는 그 칭찬에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마침내 씨앗을 뿌려야 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옵니다. 농부는 텅 비어버린 자신의 곳간을 보며 그제야 깨닫습니다. 남을 도운다는 명분 아래 정작 내년 자신의 농사를 책임질 마지막 씨앗 한 톨까지 모두 내어주었다는 것을요. 내일의 풍요를 심어야 할 그의 밭은 텅 비어버렸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공허한 칭찬과 막막한 현실뿐입니다. 이것이 비단 농부만의 이야기일까요? 학점을 위해 밤을 새워야 하는 대학생 민지 씨를 떠올려 봅니다. 동기가 조별과제 자료조사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거절하고 싶지만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알겠다고 말합니다. 동아리 선배는 주말에 있을 행사 준비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쉬고 싶지만 착한 후배로 보이고 싶어 또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친구의 부탁, 선배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시험 공부는 시작도 못한 채 일요일 밤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씨앗은 모두 다른 사람의 밭에 흩뿌려지고 만 것입니다. 첫 월급을 받고 미래를 계획하던 사회초년생 준호 씨는 어떻습니까?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꼭 갚겠다는 말에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줍니다. 또 다른 동료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함께 하자고 유혹합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 얼마 안 되는 적금을 깨고 맙니다. 그렇게 몇 번의 거절 못한 선택이 쌓여 그가 꿈꾸던 전세자금 대출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그의 돈이라는 씨앗은 결코 그의 미래를 위해 움트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 못하는 삶의 첫 번째 민낯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돈, 내 인생을 일구어야 할 소중한 자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소진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극입니다. 두 번째 비극은 더 아프고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존중이 아닌 무시를 받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유난히 동료의 일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재를 옮기기 버거워하면 가장 먼저 달려갔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처해서 나섰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저 친구 참 착하다, 믿을만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해야 할 몫까지 그에게 은근슬쩍 떠넘겼죠. 결국 그는 남의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자신의 책임 구역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감독의 평가는 냉혹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잘 도와주기는 하는데 정작 자기 일은 못 챙겨.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존경이 아니라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무시 섞인 평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사무실 풍경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직장마다 예스맨 김대리가 있습니다. 그는 팀장님의 불합리한 지시에도 동료의 얌체 같은 부탁에도 항상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사, 서류 정리, 커피 주문. 온갖 잡무는 모두 그의 몫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고마워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대리는 어차피 해줄 거야 라며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 팀이 꾸려집니다. 김대리는 당연히 자신이 포함될 거라 기대했지만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팀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대리는 서포트 업무는 잘하지만 과연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늘 자잘한 일에 치여 사는 것 같던데 결국 그의 착함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만만한 사람은 되었지만 결코 중요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삶이 마주하는 두 번째 비극, 선의의 끝에서 존중이 아닌 무시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극은 어쩌면 가장 무서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성장할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장터의 낡은 저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 접시에는 곡식을 가득 담고 반대쪽에는 그 무게에 맞는 저울추를 올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저울추 없이 한쪽에 곡식만 계속 쌓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대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 겁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바로 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목까지 전부 짊어지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는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할 저울추, 즉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서는 법을 영원히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과제를 대신해 주는 것, 팀장이 신입사원의 실수를 매번 대신 해결해 주는 것,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이고 배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고 신입사원은 영원히 책임감 없는 사원으로 남게 됩니다. 나의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상대방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들의 성장 가능성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 선의의 탈을 쓴 또 다른 형태의 해악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착한 마음의 함정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에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당신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지만 따질 뿐입니다.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친절해서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할 때만이 비로소 존경이 뒤따라옵니다. 집안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누구든 와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양동이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을 퍼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물줄기는 가늘어지고 바닥에서는 갈라진 흙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내면, 당신의 에너지와 열정도 바로 이 우물과 같습니다. 적절한 도움은 생명을 살리지만 선을 넘는 도움은 결국 내 안을 먼저 고갈시킬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씨앗을 뿌려 곡식을 키우는 농부입니까? 아니면 씨앗까지 다 퍼주어 내일의 농사조차 기약할 수 없는 어리석은 농부입니까? 우리는 이 지독한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만 합니다. 내 자원을 지키고 진짜 존중을 얻어내며 나와 상대방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 그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당신과 세상 사이에 단단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자원을 지키고 잃어버린 존중을 되찾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밖이 아닌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거절할 용기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유창한 말솜씨에서 혹은 단호한 표정 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불안감 때문입니다. 남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고 이 부탁을 거절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되는 것이죠.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평가라는 작은 바람에도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먼저 마음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한옥 한 채를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름다운 기와지붕이 위풍당당하고 잘 깎인 석가래가 화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무게를 묵묵히 버텨내는 대들보 하나가 삐걱이며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그 집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건축물일 뿐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번듯해도 결국 그 집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대들보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화려한 말을 내뱉는다 해도 마음속 대들보가 불안과 조급함, 질투와 허세에 갉아먹히고 있다면 그 삶은 결국 작은 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척했지만 작은 실패 하나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반대로 가진 것은 비록 적을지라도 마음의 기둥이 반석처럼 단단한 사람들은 집채만 한 파도가 덮쳐와도 결코 좌초되지 않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마음의 기둥은 대체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거창한 깨달음이나 특별한 재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공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도구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먼지가 사라지고 연장이 가지런히 놓이면 내 마음도 정돈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끈 거인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외부 세계의 질서가 곧 내면 세계의 질서를 만든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작은 혼란을 정리하는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혼란까지 잠재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밤새 어질러진 책상을 볼 때 머릿속까지 복잡해지는 기분. 반대로 말끔하게 정리된 책상에 앉으면 왠지 모르게 집중도 더 잘 되고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순간을요.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엉망인 이불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것, 출근이나 등교 전 딱 5분만 투자해 책상 위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꼭 해야 할 일 딱 3가지만이라도 다이어리에 적어보는 것, 이 단순하고 사소한 질서가 바로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그 기둥을 단단히 지탱해줄 삶의 뼈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만 굳게 먹는다고 해서 인생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을 현실로 구현해낼 강력한 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규율의 힘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왜 번번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규율 없는 열심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밤새도록 물을 길어다 부어도 아침이 되면 독은 텅 비어 있을 뿐이죠. 밭에 모를 심는 농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농부는 줄을 띄우고 간격을 정확히 맞춰 한 줄 한 줄 정성껏 모를 심습니다. 다른 농부는 그 과정이 답답하다며 그냥 벽실을 밭 전체의 제멋대로 흩뿌려 버립니다. 처음 며칠간은 두 밭 모두 푸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줄 맞춰 심은 밭은 벼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쑥쑥 자라나 황금빛 물결을 이루지만 제멋대로 흩뿌린 밭은 잡초와 뒤섞여 결국 제대로 된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규율 없는 삶과 규율 있는 삶, 이 두 가지 삶은 전혀 다른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규율 없는 삶은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겨우 일어나 허둥지둥 출근하고 책상 위에는 언제 처리해야 할지 모를 서류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번번이 있거나 늦기 일수죠.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은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는 그를 비껴갑니다. 반대로 규율 있는 삶은 다릅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합니다. 그의 주변은 항상 정돈되어 있고 그는 자신이 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그는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삶에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더 큰 책임을 맡깁니다. 좋은 기회들은 마치 자석처럼 그에게 끌려옵니다. 기억하십시오. 규율은 결코 나 자신을 묶는 답답한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규율은
예측 불가능한 혼란 속에서 나를 굳건히 지켜주고 내 삶의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어떤 자유냐고요? 바로 다른 사람의 불필요한 요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 나의 소중한 시간을 오롯이 나의 목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자유 말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는 단단한 마음의 기둥이 세워지고 내 삶에는 흔들림 없는 규율이라는 뼈대가 잡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기술, 진정한 의미의 거절을 행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둥을 세웠고 그 기둥을 단단히 지탱할 삶의 규율이라는 뼈대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을 쌓았다 한들 성문을 열어 적군을 들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내 인생이라는 성의 성문을 지켜낼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 바로 거절의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이라는 단어에 차가움, 이기심, 냉정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덧씌웁니다. 거절하는 순간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우리는 입술을 깨물며 또다시 원치 않는 내를 내뱉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숴야 합니다. 거절은 결코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를 살리는 가장 뜨거운 책임감이자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망망대해 위에서 보낸 선장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배가 먼저 단단해야 거친 바다를 건널 수 있다. 만약 내 배가 가라앉으면 그 위에 타고 있는 선원도 구해야 할 다른 사람도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다. 이 말 속에 거절의 모든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바로 당신이 선장인 한 척의 배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감정, 당신의 돈은 그 배를 움직이는 소중한 연료이자 자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배의 부품을 하나씩 떼어주고 소중한 연료를 전부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배는 결국 항해를 시작하기도 전에 항구에서 그대로 가라앉고 말 겁니다. 선이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을 파괴시킨 것이죠.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그렇게 가라앉은 배는 결국 아무도 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 배를 지켜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들까지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안전하게 이끌기 위한 선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도움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친구가 힘든 일에 부딪혀 주저앉았을 때 그를 번쩍 들어 내 등에 업고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도움입니다. 당신이 그를 업고 가는 동안 그의 다리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고 당신의 어깨는 머지않아 무너져 내릴 겁니다. 결국 둘 다 길 위에서 쓰러지고 말겠죠. 진정한 도움은 이것입니다. 그의 곁에 함께 쪼그려 앉아 상처를 살펴봐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며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옆을 지켜봐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도움은 내가 너의 짐을 대신 들어줄게 라고 말하며 상대를 약하게 만들지만, 진정한 도움은 네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손을 내밀어 줄게 라고 말하며 서로에게 존중을 낳습니다. 이제 거절이 왜 지혜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관계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아주 스마트한 거절의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상대를 주어로 두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안 돼, 내 부탁은 너무 무리야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공격으로 들립니다.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당연히 상대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고 관계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어만 나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I message, 즉 나 전달법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아닌 그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김 대리님 일까지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맡은 업무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빠듯할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대한 정중한 설명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왜 맨날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까지 연락했겠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 내 재정 상황으로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여유가 전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닌 진솔한 소통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칼에 안 돼요, 못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에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중하게 말했더라도 차가운 인상을 주기 쉽죠. 하지만 스마트한 거절은 문을 닫는 대신 다른 창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요청을 지금 당장 그 방식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능한 다른 방법이나 시간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는 당신을 돕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관계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팀장님이 오늘 오후 5시까지 갑작스러운 보고서를 요청했을 때 무작정 못합니다라고 말하면 무책임한 직원이 될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팀장님, 오늘 5시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긴급 업무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야근을 해서라도 내일 아침 9시까지는 팀장님 책상 위에 가장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책임감 있고 프로페셔널한 대안 제시입니다. 친구가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 되라고 끝내는 대신 오늘 저녁은 정말 아쉽게도 선약이 있네. 대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어때? 내가 맛있는 거 살게. 라고 말해보십시오. 상대는 거절당했다는 느낌 대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당신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단단한 삶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규율이 바로 이것이죠. 원칙을 기반으로 한 거절이 강력한 이유는 그 거절을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에서 객관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즉, 너라서 안 돼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원칙이라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이 아닌 원칙과 마주하게 되므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친한 선배가 주말에 나와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주말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탁은 들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선배에 대한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에 대한 선언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미안하다, 친구야. 하지만 나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 돈 때문에 너라는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 대신 내가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말해줘. 원칙을 설명하는 거절은 당신이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높은 자기 존중감을 가진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진정한 존중을 얻어낼 수 있는 법입니다.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가난으로 몰아넣는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씨앗까지 다 퍼주는 농부처럼 나의 소중한 자원을 모두 소진해버리고 공사판의 동료처럼 존중이 아닌 무시를 받게 되며 기울어진 저울처럼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 기회마저 빼앗아버리는 그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내고 내 인생의 완전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세 가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을 정리하고 책상을 정돈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삶의 뼈대를 만드는 규율이었습니다. 줄맞춰 심은 모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 규율 있는 삶이 신뢰를 낳고 신뢰가 곧 기회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한 용기 있는 거절이었습니다. 거절은 차가운 이기심이 아니라 내 배를 지켜 나와 함께하는 모두를 살리는 지혜이자 선장의 책임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의 진짜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난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절하지 못해 자기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송두리째 내어주는 바로 그 습관입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감정을, 나의 미래를 내 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형태의 가난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힘, 자기 자원을 올바르게 쓰는 지혜,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에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씨앗까지 다 퍼주는 농부는 결국 내일을 잃고 모두를 굶주리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씨앗을 지켜낼 줄 아는 지혜로운 농부는 계절마다 풍요를 거두어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를 살립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통해 이 단순하지만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결코 존중을 얻을 수 없다. 세상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에게만 보답한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 바로 거절할 줄 아는 작은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수많은 파도를 만났지만 자신의 배를 지켰기에 결국 누구보다 더 멀리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명확한 경계를 세웠기에 끝내 모두에게 존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저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계속해서 소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이 지혜의 열쇠를 들고 단호히 경계를 세워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내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리고 거절은 당신이 평생 동안 남에게 끌려다니던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풍요와 존중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당신의 마음에 직접 던져봅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나의 꿈을 지키기 위해 의미 없는 술자리를 거절할 것인가? 내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지키기 위해 상사의 부당한 야근 지시를 거절할 것인가? 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친구의 무리한 돈 부탁을 거절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능동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퇴근 후 동료의 잡담에 어울려주는 대신 미안, 오늘은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해보는 용기. 주말에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이번 주말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려고 해라고 선언해보는 용기. 그 작지만 위대한 용기 하나가 당신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야 비로소 당신이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부와 진정한 존중이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잡는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지탱할 규율이라는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용기 있는 거절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 단 하나의 문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당신의 다짐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